네, 안녕하세요. 호평동에서 부동산 중개 업무를 실내 정확하게 선두주자하고 있는 피터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호평동 두산알파인 분양권 거래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명의 이전을 하고 잔금 납부까지 상세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산알파인 요즘에 많이 핫하고 분양권 거래 자체도 매우 또 활발하고 프리미엄 자체도 상승세를 유지해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호평동 두산알파인 분양권 거래 기본적인 것부터 파헤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남양주시 두산알파인 분양권 거래 요약해서 한눈에 보기라는 제가 제목을 크게 붙여놨는데, 일단은 남양주시 호평동 두산알파임을 소개하기 전에 남양주시 호평동이나 평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대상 지역에 묶여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규제가 지정이 됨으로써 아무래도 중도금 대출을 만약에 원 분양자가 60%를 신청을 하셨다고 하면은, 지금 만약에 부동산 두산알파임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60%를 다 승계를 할 수가 없고 50%밖에 승계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제가 두산알파임 분양권 거래를 브리핑하기 전에 이 점을 먼저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분양권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 지금 실제 나와 있는 매매 물건처럼 집을 단순히 이제 보고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분양권 거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거기 아파트 동호수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자체를 특성인 거래가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 매매와 다르게 조금 색깔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 점까지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너무 서론이 길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산알파임을 이제 분양권을 매매하기 전에 정확한 나의 자금 계획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요즘에 부동산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이 인터넷 정보 개체망에 많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이제 부동산 시세라든지 이제 KB 시세 아니면 이제 대출 한도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인터넷에서는 정말 커리큘럼하게 아주 세분화되게끔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중요한 만큼 비공개적으로 정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두산알파임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 분양권 거래를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서 시세표나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자체 평균 시세를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 또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알아보기도 하는데, 무엇보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자금 계획을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으신 후에 원하는 동호수와 층수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호평동 두산알파임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2894세대입니다. 입주는 내년 1월 말 2월 초 정도로 이제 거의 기본 계획은 잡혀 있는데, 세대수에 비해 네이버 부동산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뿐더러 향후 미래 가치가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는 또 아파트이다 보니까 그만큼 또 프리미엄도 굉장히 우상향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번과 2번 자금 계획이나 이제 원하는 동호수와 층수가 축소가 되었다고 하면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아니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중개사를 한 분만 골라서 분양권 거래 계약에 대한 계획을 세분화해서 진행하기로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중개사를 한 명만 컨택을 해서 진행을 하라고, 이거는 정말 팁 아닌 정말 꿀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선가 계속 전화가 오면서 분양권을 살려고 계속 전화가 오거나 액션을 취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을 부동산에다가도 올려놨긴 했지만 계속 문의 전화가 오거나 액션을 취하게 되면은, 저도 사람이고 사람 심리상 지금 프리미엄이 너무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가? 조금 더 올려서 매도를 해야 될까?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 거래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그 접점 사이에 가격 형성이 일어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매수인에 대한 꿀팁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은, 분양권 거래 같은 경우에는 찔러보기 식으로 거래하는 단추를 끼웠다고 하면은 양도인의 심리를 자극해 다소 프리미엄이 상황에 따라 실시간마다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금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는 이제 분양권 프리미엄 P, 계약금 10%, 만약에 그 세대가 옵션을 신청한 세대라고 하면은
옵션 비용에 대한 계약금, 나머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입주할 때 아니면 잔금 시점에 중도금 대출은 60%는 두산알파임이 지금 대출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후불자 이자이다 보니까 이자 같은 경우에는 양수인이 잔금 시점에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점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팜플렛은 두산알파임 사업 시행 브리핑을 할 때 제가 받아갖고 왔던 자료입니다. 중도금은 대체로 60%를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1회차부터 2, 3, 4, 5, 6회차까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두산알파임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사에다가 대출을 받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금 이자는 양수인이 잔금 시점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금 10%는 동호수나 뭐 평수에 따라서 분양 가격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 10%는 딱 기준은 잡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분양권을 거래하려고 하는 분양 가격에 대한 계약금 10%는 계약서를 쓸 때 필요한 금액이고 그 다음 플러스로 프리미엄이 필요합니다. 프리미엄도 평형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에 대한 평균적인 매물 시세는 곧바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하나 참고해서 넘어가야 될 거는 분양권을 계약하기 전에는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해야 될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약금만 집어넣고 중도금 대출을 양도인이 받았던 중도금 대출을 이제 승계를 받으러 은행에 가야 되는 입장인데 간혹 가다가 중도금 대출 승계가 거절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도금 대출이 승계가 안 되면은 계약금은 날릴 뿐더러 시간도 날리고 계약금도 날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 10%가 또 작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분양권 거래 계약을 하기 전에는 은행을 통해서 부동산에 제휴가 되어 있는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간략하게 중도금 대출이 승계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 부분을 꼭 체킹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부동산을 보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방문을 해서 중도금 대출은 양도인이 원래는 60%를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간혹 가다가 30%만 신청을 하고 30%는 잔압을 하는 그런 물건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30%는 정상적으로 승계는 가능하지만 30%라는 중도금에 대한 금액은 자기 자신도 똑같이 잔압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만 잘 체킹을 하셔도 분양권 거래하면서 크게 차질이 없이 계약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두산알파임은 남양주시 호평동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양주 호평동, 평내동 전체적으로는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 현재로서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이 원 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60%를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양권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원 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60%를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이 됨으로써 60%를 다 승계를 할 수가 없고 50%밖에 승계가 안 된다는 점, 그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분양권 거래 자체를 처음부터 은행권에서 승계를 하고 명의 이전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 오늘 날짜가 2020년도 이제 9월 15일 날짜로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9월 중순경에 두산알파임 프리미엄이 나와 있는 실제 시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알파임이 2894세대 중에 가장 비율이 높은 평수대 24평과 29평, 34평에 대해서 프리미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24평 59 타입은 최소 7천부터 1억 1000까지 붙어 있고요. 29평형 7위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9천에서 1억 6천까지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34평형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1억 4천에서 2억 1000까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제가 그 다음 단락에는 남양주 두산알파임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남양주 호평동 두산알파임 84 타입이 최근에 프리미엄 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까지 같이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마다 분양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계약금 10%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고, 프리미엄은 본인이
계약을 하려는 프리미엄에 대한 그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 10%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금액이 왜 붙었냐면은 중도금 대출을 만약에 원 분양자가 60%를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10%를 삭감한 10%에 대한 금액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까지 필요하다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계약금 10%와 플러스 프리미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중도금 10%에 대한 금액이 또 필요하고, 마지막 글자를 보시면은 잔한 물건이 있을 시에 더 추가로 금액적인 부분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남양주 두산 알파임 호평동에 편성이 되어 있는 알파임은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떨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호평동 구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평내동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계속 우상향 그래프를 찍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아무래도 이제 2.5단계에서 2단계로 이제 하락은 됐지만은 저희 호평동이나 평내동 같은 경우에도 규제 정책이 적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타격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을 직접적으로 이제 규제를 가하다 보니까 서울 집값 자체가 뉴스나 아니면 이제 기사를 보면은 8주 만에 몇 프로 하락, 10주 만에 몇 프로 하락됐다고는 그런 기사와 칼럼들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 쪽의 지표 실거래가를 보면은 하락은 되지 않고 계속 우상향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에 대한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 어느 정도 외곽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이제 젠트리피리케이션이라는 현상인데, 그만큼 저희 호평동이나 평내동 또한 마찬가지로 각종 상권과 이런 인프라가 가장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계속 두산 알파임도 시세적으로도 현재로서 계속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알파임 분양권 자체도 거래도 많이 하긴 했지만은 앞으로 지금 이 프리미엄보다도 입주 시점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입주를 하고 어느 정도 단지가 더 정리정돈이 더 깔끔하게 다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호평동 두산 알파임에 대한 미래 가치는 아무도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형성 가격보다는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앞으로 호평동뿐만 아니라 호평동 바로 앞에 위치한 평내동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던 호평동 평내동 그 지역이 앞으로도 계속 무궁무진하게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지역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부담 없이 여기 댓글창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정확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번 영상 보시면서 그래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영상 만드는데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